네, 조합원에 해직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에서 법의 노조 처분을 받았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 전교조가 어제 대법원으로부터 법의 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7년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인데요. 자, 권정호 전교조 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7년 만인데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정말 어제 많은 축하를 받았고, 네, 그동안의 그 어려웠던 과정에 대해서 음, 함께 해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물론 뭐 언론 인터뷰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네. 이 자리를 들어서 어떤 지난 7년 동안 정규조, 법인노조 싸움에 함께 해준 시민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민주노총의 조합원들, 이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어려운 싸움을 7년 동안 이어온 우리 정규조 조합원들 정말 고생하셨고 조합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혹시 정교조 조합원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음, 어려웠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랄까 정규조가 원래 해야 될 일들이 고유한 일들이 이제 학교를 변화시키고 음, 참교육을 실현하는 일들이었는데 네, 예, 뭐 법인노조다 보니까 음, 전 조직 역량이 다 사실은 이제 법인노조 탈출하는 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어쨌든 좀 조직 손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얼마나 탈퇴한 분들 줄었었어요? 그 7년 동안에? 예, 뭐 한 10,000명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어우, 같습니다. 많이 예, 줄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예, 이제 합법화의 길이 열렸는데 이제 바로 예. 합법화가 되는 게 아니라 파기환송심을 또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요. 음, 어제 대법원 판결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게 판결이 됐기 때문에 네, 네. 어, 어제 그 판결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즉각 이제 보도자를 내서 음, 정규조 법인노조 그 법적인 지위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파기환송심과는 별도로 그냥 행정 조치 예, 들어가겠다.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예, 예. 빠르면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은 음. 법적인 지위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좀 그 줄었던 조합원도 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조합원들이 새롭게 음, 이 조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음. 그 많은 사업들을 펼쳐나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조합원에 이제 해직자를 포함을 시켰다라는 이 이유였잖아요. 그때 제 예, 기억이 예, 맞다면 아마 9명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 9명입니다. 9분은 지금 그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9분 중에서 6분은 이미 이제 복직을 하셨고요. 지난 예. 7년 동안 복직을 네. 하셨고, 예. 이제 안타깝게도 정규조 법인노조 과정에서 새롭게 34분이 해직이 되신 거죠. 예, 음. 그래서 지금 현재는 39분의 해직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법의 노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해직됐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전임자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당시 2016년에 법인노조가 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교육부가 전임자들을 좀 학교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었고요. 그랬었죠. 이것을 거부한 34명이 음. 직권면직된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이제 그 문제의 발단이 됐던 예, 해고자를 예, 그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어제 그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이제 노동조합의 법적인 지위를 박탈하는 그 근거 조항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행법이 여전히 이제 해고자를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음. 그렇지만 이제 현행법 자체도 이제 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니 제가 개정을 여쭤본 건 그 앞두고 있습니다. 전교조 예. 그 정교조 규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규약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저희는요. 가는 거죠. 그거 같은 예,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혹시 그러면 지금 그 34명의 해직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들 복직 문제는 혹시 좀 교육부하고 좀 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어제 뭐 판결이 나고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교육부와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대법 판결 이후에 음. 교육부가 보도자를 내서 예. 그 당시에 이제 법인노조 조치 당시에 취했던 교육부의 후속 조치 음흠. 이것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네. 있다라는 보도자를 냈기 때문에 예. 이후에 이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음. 그 해직교사들의 빠른 복직을 위해서 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정교조가 다시 합법화가 되는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뭔가요? 예,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교육부와 정교조가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이죠. 예. 예, 그래서 지난 7년 동안은 사실은 법적인 지위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교육부가 전교조를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거부했었죠. 예. 뭐 보수 세력들이 계속 끊임없는 공격이 있기도 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사실은 단체 교섭입니다. 그러면 단체 위원장님 교섭.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이게 합법화가 돼가지고 교육부가 이제 단체 교섭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예. 전교조 입장에서 이제 가장 먼저 그 얘기하고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요. 예. 사실은 날이 갈수록 학교 교사들의 그게 부과되는 업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잡무가 그래서 많다는 이야기 많이 예, 나왔죠. 업무가 예. 많고 예. 교육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생활 지도하는 이 본연의 업무 이외의 과외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것들을 취재 나가지 않으면 교사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 교육에 임하기 좀 어려운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해마다 이제 7,000명이 가까운 교사들이 스스로 이제 학교 현장을 떠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분위기들을 좀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업무를 좀 줄이고 예.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명의 해직자 복직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타결이 될 거라고 낙관을 하세요? 네, 지금으로는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하나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예. 얼마 전에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교육 양극화 문제를 거론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교조를 거론한 대목이 있는데 예. 교육 양극화가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어느 지역 어느 특성 학교에서 미달아가 많이 발생하는지 이거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전교조의 반대로 지금 이게 좌절이 됐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거든요. 전교조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사실은 지난 31년 동안 전교조가 교육 공공성과 특권 교육 폐지 그리고 교육 불평등 해소 이와 같은 아젠다를 가지고 쭉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네네. 이런 활동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제 보수 지형에서 특권 교육을 강조했던 보수 지형에서 예. 전교조를 이제 교육 불평등의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좀 안타깝고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의 평등 그리고 정말 모든 학생들이 그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아마 직격탄을 받고 있는 곳 가운데 한 곳이 학교 아니겠습니까? 예. 그 선생님들이 좀 가장 힘들어하는 대목이 어떤 거예요? 온라인 수업과 이 오프라인 수업이 반복되는 과정에서요. 예.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을 혼자 하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이제 교사들이 교육 활동 이외에 방역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덧붙여서 부가적인 업무들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조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드는 조건입니다. 아까 이제 그리고 누구나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소득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가 빠르게 전적으로 좀 오프라인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감염병 위험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을 지금 혼재된 가운데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정호 전교조 위원장이었고요.